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음을 몰라 답답하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이 고객 아닐까요? 오늘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 영업 어벤져스 오인입니다. 저는 불교지만 고객이 기독교라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종교도 잠깐 바꿀 수 있고요. 이런 동파사고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일러를 좀 꺼달라고. 고객이 원한다면 보일러 켜고 끄는 게 대수겠어요. 고객님의 자산을 지킬 수 있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영업의 달인들이 알려주는 영업 필살기. 영업의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택배 상자는 정말 보물 상자죠. 영업 4년차 오산지사 심재명 대리는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며 작은 박스 하나까지도 매의 눈으로 스캔을 합니다. 택배 상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고객의 연락처, 그리고 주소, 그다음에 고객의 성함, 요게 다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알짜배기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택배 상자 라벨을 보면 가망 고객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운 좋으면 연락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발신인이 저희 고객이다. 그럼 저희 고객이면 저희는 고객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드려서 어디 주소지, 몇 번지로 이게 자재가 들어왔는데 혹시 거기는 어떤 업체인지 여쭤보면은 얘기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망 고객의 단서를 찾았으니 발견한 전화번호는 일단 몽땅 저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독특합니다. 저장을 하면 카톡이 이제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객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 사진이라든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먼저 이분에 대해서 뭐 취미가 어떤 건지, 종교가 어떤 건지, 좋아하는 게 뭐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을 드리는 편이죠. 요즘 프로필 사진에는 취미 생활이나 종교도 담기니까 고객과 공통 관심사를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고객이 기독교이다. 그러면 이제 차고 있던 염주를 풀고 고객을 처음 이제 만나러 가죠.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친한 집사님, 그분들의 성함을 좀 활용을 해서 고객에게 접근을 하면 종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을 열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면 첫 만남에서도 거절당하지 않고 우리 서비스까지 제안할 수 있죠. 원래 첫 한마디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요. 고객이 뭐 낚시가 취미다. 얘기거리가 많이 통해지잖아요. 미끼의 종류, 민물낚시냐, 바다낚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상황에는 확률이 정말 높아지죠. 계약 성사 확률이. 심재명 대리의 영업 노하우. 택배 상자에서 고객 정보를 모으고 SNS로 공통 관심사까지 찾는 노력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이제 택배 상자 기억하세요. 사장님 계시죠? 마이크 서인천지사 에이스 한소정입니다. 처음 고객을 접할 때 무서운 건 무반응 무관심이에요. 반면에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안 됩니다. 거절해도 저를 바라보면서 거절했으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고객이죠. 분명히 거절했는데 어떻게 고객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일단 고객이 아이 컨택을 된 거잖아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제 이야기를 반응을 보였던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정하고 자주 찾아뵙는 거죠. 거절을 하더라도 영업사원의 눈을 보고 거절한 고객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그냥 찾아갑니다. 전화드리고 찾아뵙는다고 하면 괜히 시간 정해야 되고 그분한테 맞춰야 되고 사장님 차종을 파악하고 그냥 찾아갑니다. 사실 고객 차량 확인하는 건 영업사원이라면 기본 아닌가요? 한 번은 공장 앞에
비싼 외제차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당연히 사장님 차겠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다른 직원 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번호까지 외우고 이 방법은 모두 알고 있는 방법 아닌가요?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천이 중요한 거죠. 처음에 한두 번 방문하다가 잊고 한두 달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한두 고객을 타켓으로 계약을 성사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 한 고객 계약할 때까지 집중하는 거군요. 제 지역에 오시면 S1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이게 다 주변 고객들을 포섭하고 건설 소장님들에게도 커피를 사드리고 친해진 결과죠. 거절했던 고객도 한 번 더 찾아가는 집중 공략으로 담당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것. 그 노력이 한석종 과장을 경인의 에이스로 만들었겠죠. 여러분도 오늘 거절했던 가망 고객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의 에이스, 평택지사 안정철 선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이제 견적을 제출할 때 항상 금고 및 정보 보완을 추가로 해서 제가 넣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미리 제안하는 거군요. 열이면 8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봅니다. 알람하고 카메라는 맞는데 이 금고도 팔아요? 이 정보 보완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당사에서 금고도 판매를 합니다. 고객이 제안서를 받을 때가 보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때, 이때를 공략한다면 추가 계약도 성공 확률이 높겠는데요. 금고 같은 경우는 주택 및 은행, 금은방 같은 계약처 고객님들께서는 반응이 좋으시고요.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정보 유출되는 게 또 이슈가 돼서 고객 정보를 다루는 계약처일수록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고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보안 전문가로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먼저 제안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작년에 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금고를 제일 많이 팔았다고. 한 7, 800만 원 정도 팔은 것 같습니다. 다들 저처럼 제안서에 금고를 넣으시면 한 달에 한 건은 꼭 파실 수 있습니다. 이분 금고 영업 홍보대사인가요? 금고는 시작이고 정보 보안 및 주차 게이트, 그다음에 LED 등 고객분들한테 있는 견적서에 있는 다시 또 제출을 해서 많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진 못했던 것. 오늘 작성하는 제안서에는 추가 상품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딱 5분이면 계약서의 금액이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는 신규 고객을 공략했다면 여기 기존 고객 관리로 놀라운 실적을 내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동료는 서울중앙지사 김용희 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 같습니다. 고객분들 전화 오시면 일단 사소한 거라도 제가 무조건 갑니다. 고객의 사소한 부탁까지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간내 고객 중에 제일교포분이 계신데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그분께서 오시면 사용하시는 이제 별장 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이런 동파 사고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일러를 좀 꺼달라고 일본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정말 보일러를 작동하러 방문하셨어요? 저희 콜센터를 통해서 출동팀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제가 내부에 들어가서 요청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그러면 고객께서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고객들은 S1 하면 김용희, 보안하면 김용희 과장을 떠올리게 만든다는데요. 고객들을 통해서 업셀링도 많이 하고 있고 한 달의 목표 중에 30% 정도는 고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셀링을 또 하게 되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써보신 고객들이 또 저를 찾기 때문에 기존 단가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시 기존 고객 전화가 불편하셨나요? 고객 VOC도 반갑게 처리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게시한 고객을 방문하면서 실적을 쌓는 동료도 있습니다. 바로 군산지사 김종기 과장입니다. 저는 이번 달 계약해서 개시를 하고 나면 다음 달에 꼭 그 고객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제 고객을 만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게시한 고객을 틈만 나면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매월 실적을 내야 되는 영업사원이어서 기존에 계약하고 게시한 고객을 다시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을 만나야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사실 당장 오늘 실적 때문에 신규 고객 방문으로도 벅찬데 이미 계약이 끝난 고객을 따로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건 쉽지 않죠. 저도 찾아가기가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불만들이 생기고 추가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 번, 두 번, 다음 달에 또 찾아뵈면 금방 이 고객들하고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아직은 어색한 게 많고 물어볼 게 많고 할 텐데 도움을 드리고 하다 보면 이 고객들하고 정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개시 후 우리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게 해약 방어가 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고객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시 후 첫 방문에서는 불편한 점을 들어주어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오히려 정말 관리를 잘 해주는구나 라고 느껴서 저도 이제 그걸 포인트로 잡고 또 다른 곳을 소개해 주십사 말씀도 드리고요. 이런 전략으로 개시 후에도 여러 번 고객들을 방문하는 것이 결국 실적으로 돌아온다는데요. 한 10건 정도 계약을 한다고 하면 6, 7곳 정도 이렇게 고객 소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 3고객, 4고객 정도는 제 고객으로 정말 가까운 고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영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늘 방문할 가망 고객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게시했던 고객에게 전화라도 한 통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마다의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에 한 가지 정답은 없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택배 상자는 정말 보물 상자죠. 가망 고객을 만들기 위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저를 바라보면서 거절했으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고객이죠. 한 번 거절했던 고객도 다시 방문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고객이 말하기 전에 먼저 제안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계약 후에도 고객의 작은 요청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끝까지 신경 쓰는 것.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의 실적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실천하기를 살짝 미뤄뒀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볼까요? 거절했던 고객에게 눈인사 한 번, 지난달 계약했던 고객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고객에겐 감동이 될지도 모르니까요.